자, 이제 전류의 자기장력에 있어서 두 번째 내용,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조금 어렵죠, 이게. 앞에 거랑 내용이 유사해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또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이게 지금 통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앞에서는 이런 내용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전선이 하나 있어요. 전선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게 얇은 전선입니다. 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자기장 B가. 전류가 흐르기 전에는 이 도선이 자석이 아니었는데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자석이 돼서 자기장이 나타났던 겁니다. 요런 걸 이제 배운 거예요. 이번에는 이미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N극이고 여기 또 다른 자석이 있어서 S극인데 이미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도선이. 이 도선에 전류가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런 현상이 없습니다. 이 도선은 주로 구리로 만들고 구리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줄 도선을 자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를 흘려버리면 이 도선에 자기장이 생겨나 버립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자기장과 도선의 전류가 흐름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두 개 상호작용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상호작용을 받으면 항상 밀치는 힘인 인력과 밀치는 힘인 청력과 당기는 힘인 인력,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인력과 청력이 균형을 이루면은 아무런 힘을 받지 아무런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대부분 다 둘 중에 한 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도선이 힘을 받아서 위로 움직이든지 아래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또는 뭐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말이거든요. 그 움직이는 방향이 바로 힘을 받는 방향입니다. 이 힘을 받는 방향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게 직선 도선이니까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원래 엄지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 엄지입니다. 엄지.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의 방향은 도선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은 아니지만은 그 방향으로 내 손을 펼치는 겁니다. 감싸지 말고 펼치세요. 이제는 펼칩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내 손가락을 펼쳐서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손바닥이 바라보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입니다. 이거는 오른손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역시 계속 오른손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왼손 사용한 적 없습니다. 이 힘은 왜 나타났냐고요? 원래 기존에 존재했던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의 전류가 흐름에 의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힘이다. 이거를 바로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힘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문장을 읽어보면 자석 사이에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도선은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힘의 방향은 전류, 자기장, 힘과 전류도 서로 수직이 되고요. 힘과 자기장도 서로 수직되게 힘을 받는다. 각각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수직이 돼야 힘이 최대로 나타나지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이 이렇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 또는 위로 올라가든 이렇게 평행하게 되면 힘을 아예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과 이 자기장은 외부에 형성되어 있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이죠. 이미 형성된 외부 자기장과 도선에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의 각도가 90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커지고 0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작아집니다. 이거 역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나와 있고요. 자, 여기 N극이고 여기 S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왼쪽이지 않습니까? 왼쪽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맞춰주고요.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엄지 방향은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오른손만 사용해야 되니까 손바닥이 쳐다보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라서 이 도선은 위로 힘을 받아서 위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이 손바닥을 펴야 돼요. 자, 전류의 세기를 세게 만들려면은 전기 회로에 전압을 크게 걸어주거나 저항을 작게 하면 됩니다. 그죠? 전압을 크게 걸어줘도 되고 저항을 작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냐면 이거는 V는 IR인데 ohm의 법칙이죠. 회로도에 영향이 없으면 R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I, 전류가 많이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압을 높게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V는 IR입니다. 이번에는 전류를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얘를 전압을 고정시켜 놓을까요? 전압을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류를 크게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항을 적게 흐르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역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요, 그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더라도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로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기장의 방향이 왼쪽 방향이었죠. 힘의 방향이 위쪽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죠. 힘의 방향이 아래쪽입니다. 전류의 방향이 같죠. 그죠?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류도 바꿔주고요, 자기장도 바꿔주면 바뀐 게 바뀌게 되니까 처음과 변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커지고요,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커집니다. 이 자기장은 이 막대 자석 또는 말발굽 자석의 자석 말하는 겁니다.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힘의 크기가 가장 크고, 여기서 설명했죠. 평행일 때 힘을 받지 않습니다. 본 수업 때 선생님 공식까지 적어주면서 사인 세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어디다 이용하느냐? 전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요게 이용되는 겁니다. 그게 모터잖아요. 이게 모터. 스피커 여기 있습니다. 스피커 내부의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요, 코일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으로 힘을 받아서 앞뒤로 움직이거든요. 진동판이 진동을 한다. 이거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모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피커의 원리가 바로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이용한 거다. 전압계 전류계 역시 다 전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자, 전동기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확대를 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음자 형태로 도선이 만들어진데, 도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이쪽이 플러스죠.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 빨간 화살표 방향이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그러면 요 지점, 왼쪽 지점과 요 지점, 오른쪽 지점 두 지점은요, 움직이는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왜냐고요?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일정한데요. 오른쪽이죠. 그러면 이 손 이쪽으로 뭘 맞춥니까? 내 손가락을 맞춰 줍니다. 이렇게 내 손가락을 맞춰 줍니다. 근데 전류의 방향이 윗방향이지 않습니까? 엄지를 이렇게 해줘야 되죠.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이 아래를 쳐다보니까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자,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근데 전류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지를 밑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내 쪽으로. 그러면은 오른손을 사용해야 되니까 손바닥이 위를 쳐다볼 수밖에 없고 위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둘 중에 한 개를 알아내면, 그래서 힘의 방향을 알아내면 나머지는 저절로 힘의 방향이 알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위로 들어지고 아래로 눌러지니까 이거는 어느 쪽으로 돌아야 됩니까?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돌아서 이렇게 수직이 되면 이 정도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근데 워낙 이 교재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요 어려운 내용까지 나오는데, 코일이 회전하여 자기장 방향과 수직이 되는 순간이죠. 여기 딱 이 면이 수직이 되는 순간 정류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류자. 여기 이게 약간 끊어져 있잖아요. 요게 정류자에 의해 코일의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때 코일은 관성 때문에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계속 아래쪽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는 계속 위쪽 받아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딱 전기가 잠깐 꺾였다가 관성 때문에 계속 돌면 계속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에 아래쪽으로 힘 받고 위쪽으로 힘을 받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것들은 다 전동기 원리입니다. 세탁기, 선풍기, 전기자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정류자의 역할. 정류자는 전류를 순간적으로 끊어서 코일이 반바퀴 돌 때마다 코일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냥 끊어져 있죠. 이게 코일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합니다. 만일 정류자가 없으면요, 코일이 이거 이까지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계속 그렇게 돕니다. 이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연습 문제를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서. 자,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손가락의 엄지 방향은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죠.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은 외부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던 자기장 방향이고요. 손바닥이 쳐다보는 방향은 힘을 받게 되는 방향입니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커집니다. 전류와 자기장이 서로 수직일 때 가장 크고요. 이 평행할 때 아예 힘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영구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이 힘을 받아 회전하는 장치를 전동기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모터라고 그럽니다. 자, 이거는 좀 확대를 해가지고 봐야겠네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N극이고 S극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손가락을 펼쳐서 둡니다.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이 방향입니다. 전류. 그러니까 엄지를 이 방향으로 해줘야겠죠. 그러면 내 손가락을 펼쳐주고 엄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손바닥 방향은 이 방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힘의 방향이죠. 그래서 그 방향은 기억이 되게 됩니다. 물론 전류를 흐르는 방향을 반대로 하면은 힘의 방향은 반대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또한 전류의 방향 그대로 두는데 N극, S극을 바꿔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기장이 여기 N극이고 S극이니까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4개의 손가락을 어떻게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엄지가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엄지를 이쪽 방향으로 하면서 내 손가락을 어떻게 이 그림에 봐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면 나머지 손바닥이 쳐다보는 방향, 이 방향, 여기가 힘의 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지만 손을 돌려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받는 힘에 대한 설명. 자기장의 방향에 관계없이, 아닙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지면 힘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도 커집니다. 맞습니다.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힘의 커집니다.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나란하면요, 도선에 받는 힘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요 A 부분이든 B 부분이든 한쪽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한쪽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되게 됩니다. 자, B를 결정해 볼게요. N에서 S극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이 납니다. 내 손가락을 펼쳐서 둡니다.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을 잘 봅니다. 빨간 화살표, 여기 빨간 화살표, 여기는 요쪽으로 흘러가는데 B는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손바닥 방향은 위로 볼 수밖에 없죠. 힘의 방향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즉 힘을 이렇게 받으면 얘는 힘을 아래쪽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이건 돌려지게 되고 숙여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죠. 그건 기역 방향이 아니라 니은 방향이 될 겁니다. 자, A 부분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 맞고, B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틀렸죠. 코일은 니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맞고요. 자기력이 센 자석을 사용하면, 요걸 좀 더 센 자석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강한 힘을 받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게 되겠죠. 코일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면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속력이 달라지는 거죠. 힘의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자, 선풍기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꿉니다. 세탁기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꿉니다. 전동기 전기 에너지를 스피커 이렇게 되고요. 전자석은 아니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연습이 이렇게 되고 있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왜 이렇게 안 적히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엄지 손톱을 요것들 손톱을 인식해서 맞춰주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휘어 감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도선 건너편에는 이쪽 방향이고, 그죠? 도선의 여기 나랑 가까운 방향, 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가까운 방향과 나의 가장 먼 방향은 이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죠. 원형도선입니다. 원형도선. 자, 원형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엄지를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내 손가락이 휘어감는 방향이 이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나와서 요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살표로 그리면은 요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 요렇게. 그죠? 요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그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화살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직선이 생기고요. 여기는 요런 식으로 직선이 생기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직선이 생깁니다. 이거는 분명히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근데 이거는 시계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원형 도선의 요 부분과 요 부분 근처에서 생겨나는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것도 재밌는 현상이죠. 왜 그러냐고요? 이거는 전류가 위로 올라가는데 이건 전류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생기는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원형 도선이 어렵기 때문에 잘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일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속으로 들어간 거는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밖으로 나온 것만 신경 쓰세요. 그러면 엄지를 내 손가락을 여기 맞춰주는 겁니다. 내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서 맞춰주는 겁니다. 엄지가 이쪽 쳐다보기 때문에 가상의 막대 자석이 생겨나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되는 형태라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방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나는 그냥 보이는 것만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만 할게요. 보이는 것만 할게요. 요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이는 것만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내 손톱이 보이게끔 해서 아래쪽으로 하면은 엄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른손만 사용해야 되니까요. 손톱이 보이려고 하면은 손등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가상의 막대 자석이 생겨나면 엄지가 있는 쪽이 N극이 되고 S극이 됩니다. 그러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방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방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경우는 바깥쪽으로 하고 이 경우는 안쪽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원통을 집어넣었을 때 종이 원통을 집어넣었을 때 가려지는 거는 놔두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판단은 이렇게 펼쳐서 판단하시고요. 이렇게 숙여서 판단하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뭐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요렇게 펼쳐서 하는 겁니다. 요렇게 펼쳐서 하는 겁니다. 여기 손톱이 보이는 거죠. 손톱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 엄지가 바라보는 쪽이 N극이 됩니다. 한쪽으로 통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리는데 이 도선 위에 전선 위에 나침판이 있는 거고요. 이건 전선 아래에 나침판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바로 앞 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요 바로 앞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에 N극이 쳐다보는 나침판의 N극이 쳐다보는 방향이고 전선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선 위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요. 그럼 엄지를 이렇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엄지를 이쪽으로 쳐다보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내 손가락이 휘어감는 방향이 이 방향이지 않습니까? 직선 도선에서만은 요렇게 원형 도선과 직선 도선에서 코일은 펼치지만은 코일부터는 펼치는 겁니다. 나머지 내 손톱이 이렇게 휘어감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자기장의 방향 이 부분이고요. 그 반대 방향에서는 자기장의 방향 이 방향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 나와져 있으면 빨간 게 오른쪽 보고 있고요. 아래쪽에 들어가 있으면 빨간 게 왼쪽 보고 들어 있는 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엄지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나머지 내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감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 게 나오니까 여기 중심에서는 이렇게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흐를 때는 나 쪽으로 온다 이렇게 외워두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이런 방향으로 흘러야 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방향만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랑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접선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여기는 이렇게 곡선이 형성되고 여기에서 접선 방향으로 나침반이 쳐다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원통을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원통을 집어넣으면은 원통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놔두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펼쳐라 그랬죠. 내 손가락을 펼치고 손톱이 보이게끔 여기가 화살표 머리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돼 있으니 아래 방향으로 맞춰주면 오른손만 사용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엄지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됩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상의 막대 자석이 생겨나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되고 그죠? 여기가 N극이 되고 이거 뭐야 이거? 전류 방향이 바뀌었네요. 미안합니다.
전류가 이 방향이죠. 이 방향. 나 이 화살표 방향을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보이는 쪽만 하세요. 원통을 집어넣었을 때 안 보이는 거는 놔두고요. 그럼 이거 살짝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손톱, 내 손톱이 보이게끔 위쪽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해주면 오른손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엄지가 이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막대 자석이 생겨나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요 지점에서는 접선 방향, 요 지점도 접선 방향. 근데 이거는 연장승상이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 왼쪽 방향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류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면 엄지를 이쪽으로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엄지를 이렇게 맞춰주면은 나머지 내 엄지를 이쪽으로 맞춰주면은 나머지 내 손톱은 이렇게, 내 손가락은 이렇게, 내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휘어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손으로 감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원형을 이렇게 동심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시계 방향이죠. 유제 2번은 여러분들 푸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유제 3번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노? 전류가 흐를 때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시는 거니까요. 원통에 의해서 가려지는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손가락 휘어가면 엄지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가상의 막대 자석의 N극, 여기가 S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코일의 화살표 방향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니까 잘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속에 들어가서 가려져서 나오는 건 안 놔두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라니까요. 엄지가 아니죠. 내 손가락을 이렇게 휘어 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일인 경우에는 내가 펼쳐라 그랬지.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화살표 오니까 이렇게 손등이 보이게끔, 손톱이 보이게끔 하면 엄지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더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가상의 막대 자석의 N극, 가상의 막대 자석 S극이 되기 때문에 가에서는 이렇게, 나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류가 위쪽으로 옵니다. 엄지를 이렇게 하면은요, 나머지 내 손톱이 이렇게 휘어 감지 않습니까? 나머지 내 손톱이 이렇게 휘어 감아야 되죠. 그러니까 위쪽에서는요, 전선 위쪽에서는 이 지점을 생각하면 이쪽 방향을 볼 거고요. 그래서 N극이 뭐죠? 여기는 동쪽이 이쪽이니까 동쪽 방향을 보겠네요. 똑같은 전류의 방향인데 이쪽은 이쪽으로 지금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서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자기장에서 말발굽 자세 어쩌고저쩌고. 자, 과정 1에서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과정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이 방향입니다. 엄지를 이쪽으로 맞춰준다는 거죠. 여기 N이고 S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죠. 내 손가락을 펼쳐두는 겁니다. 엄지 이쪽으로 보내고, 오른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이렇게 엄지 쪽으로 보낸 다음에 내 손가락을 이렇게 하려면 손바닥은 위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설명 잘 해두고 있죠. 그래서 위로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이 자기장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비슷해요. 마이너스 플러스 같고 NS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위로 움직이지 않고 아래로 움직입니다. 실제로 자,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오른손 가지고 하면 손바닥이 밑으로 쳐다봅니다.
이젠 전류를 반대로 바꾸어 봅니다. 요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랑 같죠? 이게 요렇게 비교하는 거고 요렇게 비교한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같은데 전류의 방향만 반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위로 힘을 받는다, 이건 아래로 힘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도선은 힘을 받습니다. 전류의 방향이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요,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전기 근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만 할 뿐요. 여기에 N극이 여기 S극이잖아요. 자기장의 방향 이쪽 방향을 맞춰줍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전류가 만일 이 부분에서는요, 전류가 이 부분에서 이 방향으로 통과한다고 해볼게요. 요렇게. 그럼 요렇게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엄지가 이쪽이고 내 손가락이 이쪽에 힘을 잃어버려서 안쪽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전류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 방향으로 흐르게끔은요. 이렇게. 그리고 힘을 바깥쪽으로 받습니다. N극, S극 바꿔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는데, 요거는 뭐 숙제로 냈었고 많이 다 했으니까. 그래서 내신 숙성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내신 숙성 문제도 풀어보셔야 되는데, 요거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거, 요거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런 거.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면은 엄지를 이쪽으로 맞추고요. 그러면 나머지 내 손가락의 방향이 이렇게 휘어 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선 위에 있는 거니까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N극이 이쪽을 쳐다봅니다. 그건 답이 4번이 여기 있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코일인 경우는 손가락을 펼쳐서 하라 그랬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 손톱을 이렇게 펼치시고요. 손톱이 보이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엄지는 이쪽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 N극이 요 S극이죠. 그래서 N극이 요 나침판의 N극이 S극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건 1번에 있네요. 자, 11번 문제를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말발굽 자석에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지나가도록 놓았다.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극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엄지를 맞춰줘야 되죠. 자기장은 N극 S극이니까 자기장은 이 방향입니다. 이게 바로 내 손가락을 펼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엄지가 이쪽으로 가고 내 손가락을 펼치게끔 하면은요, 손바닥은 이 방향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A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죠?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17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 구간이나 이 구간 둘 중에 어느 할까?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지를 맞춰 주시고요. 엄지를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맞춰 주는 겁니다. 내 손가락을 맞춰 주는 거죠. 그래서 엄지를 이쪽으로 보내고 내 손가락을 이렇게 맞춰 주면은 손바닥은 위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위로 움직이고요. 이건 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쪽으로 움직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자기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전류가 흘러서 또 자기장이 형성되는 경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이미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지가 전류가 흘러서 지가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내용이 약간 다르죠. 이렇게 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이 일률적으로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되겠다고 봅니다. 실력 탄탄 문제를 보면은 실력 탄탄 문제는 1번 문제는 아직 안 푸셔도 됩니다. 자, 요런 문제들은 나옵니다. 1번 문제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제고요. 여기 너무 심한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쪽에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류가 지금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내 손톱이 보이게끔 아래쪽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펼쳐야 됩니다. 그러면 엄지가 이쪽으로 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N극이고 여기에 S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방향이 지금 아래 방향이면 똑같이 여기 S극이고 여기 N극입니다. N과 S는 인력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가 지금 인력이 작용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보시면은 요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다르네요. 여기 위로 돼 있네요. 여기는 전류가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그러면은 엄지를 이렇게 내 손톱이 보이게끔 위로 펼치면 엄지가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요 N극이고 S극이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는 또 인력이 발생하겠죠. 인력이 발생하는 건 나네요. 여기는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갑니다. 위로 가죠. 이거는 플러스 이쪽이니까 전류가 아래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전류가 아래쪽으로 가면은 여기 S 여기 N, 전류가 위로 가면 여기가 N 여기가 S. 여기는 반발이 나타나죠. 반발 청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아래쪽이죠. 아래쪽이니까 아래쪽으로 내 손톱이 보이게끔 해주면은 엄지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요것도 아래쪽으로 흘러가죠. 그렇다면 요거랑 같지 않습니까? S극이고 N극입니다. 그래서 N에서 S극으로 이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펼쳐서 보여주고요. N극에서 S극으로 내 손가락을 펼쳐주고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여기를 엄지로 맞춰줍니다. 엄지로 맞춰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힘은 손바닥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복합적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공부를 잘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